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전기를 씁니다. 이런 소중한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전기는 풍력, 화력, 수력, 태양광, 원자력으로 만들어지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가스와 기름값이 정말 겁나게 비싸졌습니다. 전 세계는 값싼 원자력을 줄이고 비싼 천연가스와 석탄으로 발전소를 돌리다 보니까 최근 한전이 적자를 아주 심하게 내고 있어서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비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되어서 곧 전기값이 오를 거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핸드폰에 노트북, 전기차다. 우리 생활에서 전기는 점점 많이 쓰이는데 전기 예비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친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Nous n'avons pas encore toutes les réponses. Aujourd'hui n'est que le début de l'aventure. 그린 딜을 시행한 지 10년차가 되어가는 유럽의 상황을 보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나쁜 원자력을 폐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는 꿈은 꿨지만 그러나 현실은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됐다. 아직은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상주의적인 생각은 개나 줘라. 전기값을 올리지 않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라. 뭐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지난 몇 년간 우리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년간 진행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1년 후 마무리됩니다. Technologie aussteigt. Deswegen sind wir da total froh drüber, dass jetzt zum Jahresende ein paar Meiler schon wirklich abgestellt werden und nächstes Jahr dann der 독일은 2021년을 목표로 탈원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프랑스는 탄소 배출이 없다며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유럽연합 EU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린딜 패러독스, 친환경 정책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린딜 정책의 기본 개념은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고 깨끗한 지구를 후대에게 물려주자, 뭐 이런 것인데요. 현재 전 세계 전기 생산량의 3분의 1이 석탄이고 발전 연료 중에서도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며 환경 오염이 심각한 석탄을 신재생 에너지 정책, 그린딜 정책을 피는 독일에서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독일은 석탄 중에서도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갈탄 화력 발전 비율이 높습니다. Le lignite est mouillé et il n'est pas efficace en termes de kilojoules quand il brûle et il émet beaucoup de CO2, 1000 grammes par kilowattheure. C'est la manière la plus sale de produire de l'électricité. Quand on regarde le bilan un petit peu de l'ensemble des études qui sont faites et qui ont été compilées en 2014 par le GIEC, en fait le nucléaire émettrait 12 grammes de CO2. 오늘의 영상은 감성보다도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찬반 모두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은 정말 위험할까요? 네,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습니다.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자신의 주장을 180도 뒤집어 엎어 원전 신규 건설과 원자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 유럽에서 가장 많은 58개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고 총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 비율이 높은 나라 프랑스가 다시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서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방사능이 유출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능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최소 1명에서 최대치 1000명, 체르노빌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최소 4000명에서 최대 6만 명에 이르고 원자력 발전의 피해로 죽은 사람보다 원자력 발전의 혜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여성 최초이자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프랑스의 퀴리 부인. 우라늄의 붕괴를 통해 라듐을 처음 발견했고 그때 나오는 신비한 광선을 라디오 액티브 방사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방사능을 증명해낸 그녀의 연구 이후 수많은 과학자들이 물질과 에너지, 원자 등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등장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원자 속에 감추어진 에너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E는 mc의 제곱, 물질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걸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물질을 에너지로 바꿀 때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걸 이론으로 정립을 했고 이 이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면 핵폭탄이 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원자력 발전이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우라늄 235가 쪼개지면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순간적으로 압축을 해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발전을 할 때 들어간 우라늄이 아주 극소량이라는 것이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인 가족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4535kW 정도인데 이걸 우리가 쓰는 에너지별로 환산을 하면 7g의 우라늄, 890kg의 석유, 1100kg의 석탄, 1000입방미터의 가스가 필요합니다. 원자력은 즉각적인 위험, 미래 위험, 원전의 이익,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안에는 우라늄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중성자들의 충돌로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열 에너지와 함께 퀴리 부인이 발견한 방사능도 함께 나오는데요. 이게 인간에게 치명적입니다. 사람을 수초 만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두꺼운 쇠로 된 원자로와 수미터에 이르는 콘크리트로 안전하게 쌓여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가 없는데 만일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커지는데요. 1986년 체르노빌 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방사능에 감염되게 되는데 화재를 진압하려 간 29명의 소방관이 다음날 죽게 됩니다. 원전 폭발로 생성된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과 환경을 오염시키고 암을 유발하게 합니다. 체르노빌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최소 4,000명에서 최대 6만 명에 이르고 25년 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는 단 1명이 공식적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망자는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인데 2200명이 사망을 했으며 원자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수치를 교묘하게 함께 사용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에 사용하는 다른 에너지들도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100테라와트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100테라와트는 대한민국 전체가 3개월 사용하는 전기량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어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약 적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을 하거나 폭발을 한다면 인류 전체에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Ce n'est pas grave, ce sont des tout petits incidents. Nous savons qu'il est possible de gérer tous les problèmes pendant des milliers d'années. Nous avons pensé à la transparence. Ne vous inquiétez pas, nous allons vous dire ce qui se passe. Des déchets hautement toxiques qui seront toxiques pendant plusieurs dizaines de milliers d'années, 100 000 ans, et qu'on laisse... Dans quelle langue vous écrivez attention danger? Vous voyez, nous sommes en train de léguer aux générations futures, et je parle de milliers de générations futures. 특히 원자력 발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사능과 이것을 관리할 때 사용한 방사능에 쩔어있는 폐기물들이 문제인데요. 이런 방사능 물질들은 반감기라고 하는 위험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있는데 저준위 폐기물은 반감기가 30년에서 300년 정도이고 위험도는 낮지만 전체 폐기물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와 매립을 위해 경주 방패장의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큰 문제는 고준위 폐기물, 중준위 폐기물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반감기가 20만 년에서 80만 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 시간이 지나야 위험 요소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인류 전체가 없어질 때까지 독성이 남아있는 어찌 보면 인류에게 시한폭탄인 셈인데요.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2배가 넘는 58개의 원전으로 60년간 발전을 해온 프랑스 전체에서 발생한 중준위, 고준위 폐기물의 양이 C'est à relativiser à l'échelle de l'ensemble des déchets industriels, industriels dangereux, ménagers, on peut relativiser à l'échelle de ce que vous voulez. Ça reste de très très petites quantités. On parle quand même d'une échelle nationale sur plusieurs décennies pour une activité qui est fondamentale en France. 우라늄 1kg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한 인간이 평생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요. 이것을 석유로 환산하면 9,000드럼, 석탄으로는 3,000톤에 이를 정도로 원자력의 가성비는 거의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전기의 생산 단가가 사용 연료에 좌우되는 가스, 석탄보다 저렴하고 대용량의 발전이 가능한 장점 등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은 3,428개의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량과 맞먹을 정도로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데요. 이 수치는 풍력 발전이 최대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은 1년에 절반 정도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이 발전량의 안정성과 시간 조절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낮에도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있고 태양광 발전은 밤에는 아예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안 불거나 또 너무 많이 불면 전기 생산이 불가능한 풍력, 수력은 강수량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고 친환경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자연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럼 전기가 많이 날 때 생산해서 저장하면 되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쉬운 것이 아닌데요. 전기를 비축하는 기술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너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져 현재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전의 설계 기술부터 건설, 유지 보수 등의 원전 생태계가 산업 형태로 잘 갖추어져 있는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와 석유 가격 상승은 우리의 주머니 사정도 어렵게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정책 방향성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그린 텍소노미의 변화, 원자력 발전도 조건만 부합하면 친환경 투자로 인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몇몇국의 반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유럽의 10년 그린딜의 성적표이며 10개국 이상의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고 있어 EU 전체의 의견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매우 높습니다. 유럽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프랑스, 바다 건너 영국, 미국 또한 다시 원전을 건설하겠다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산업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너무나 중요하고 지난 10년간 유럽 각국이 사용하였지만 아직 효율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좀 더 발전할 때까지 사용할 징검다리로서의 원자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빠리삼촌은 원자력 찬양론자나 원자력을 너무 미화한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실용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해외를 가면 필수적으로 타는 비행기는 처음 군사용으로 사용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상용 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인명사고를 냈고 1972년과 1983년 한 해에만 2,400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각 국가들은 각종 비행기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사고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사망자가 2,400명으로 인류는 비행기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원전 한 기가 폭발하여 최대 6만 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25년 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원전 4기가 사고가 나고 3개의 원자로가 폭발했지만 사망자가 1명에서 최대치 1000명으로 줄어든 것 또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강화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100% 재생에너지,
신생에너지로 가는 길은 아직은 불확실하고 기술의 개발은 더디며 방사능이라는 치명적인 물질의 위험이 늘 존재하는 원자력. 미래의 기술인 핵융합 발전소의 개발은 좀 더 지켜봐야 하며 전기 가격만큼은 절대로 인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유럽의 소식을 전하는 파리삼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est une énergie du passé. C'est exactement comme s'accrocher au Minitel quand tout le monde... Tout commande de dire le nucléaire est une énergie du passé